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한 지 이제 제법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날 선고가 났으니까 금, 토, 일, 월, 화. 닷새가 지났네요. 근데 윤석열이 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꼬라지로 보면 계속 거기에 눌러 앉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이 내란의 의지를 꺾지 않고 호시탐탐 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럴 때 이 검찰이 좀 나서가지고 그동안 잃었던 점수를 만회해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경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참 기다리는 선고가 났습니다. 네.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5일이 지났는데도 우선 윤석열이 파면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기쁜 마음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근데 저는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다 5일이 지났는데도 그 전에 윤석열이 이제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하루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개방할 테니까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호텔에서 묵은 마지막 날 다음에 호텔에서 다음 날에 주무셨어요. 취임식을 윤석열 취임식 갔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그러니까 그 조기 퇴근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뭐 호텔 가지 뭐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말은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윤석열과 지금 관저에서 5일 이상 버티고 있는 이 윤석열이 너무 갭이 크니까 이 인간은 진짜 이런 인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박근혜도요. 3일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참 말이 많았었거든요. 박근혜 3일 있었고 공사 뭐 한다고 해서 한 12일 정도 좀 더 네. 소요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나오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관저에서 끝까지 버티고 메시지도 막 내고 대선 기간 동안 막 메시지도 내고, 그리고 유튜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김건희와 둘이서 김건희랑 윤석열이 유튜브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나왔고, 예. 김건희 씨의 그 특유한 그 어눌한 말투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뭔가 더 약간 입안에서 맴도는 듯한 네, 발음이 네. 그리고 이제 어휘 선택도 상당히 저급하면서 네. 그런데 본인이 뭔가 사회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둘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대선 기간이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본격적인 네. 대선 기간은 경선 다 제외하고 한 달 정도잖아요. 그때 참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어차피 쫓겨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긴 고민하지 하는데. 않아도 돼요. 근데 얄밉잖아. 뻔뻔스럽잖아요. 이 인간들한테 얄밉다라는 표현은요. 너무 고급진가? 고급지고 그냥 귀여운 정도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 정말 저는 입에 사형이라는 말을 절대로 평생에 담질 않았어요. 윤석열한테만, 이번에 내란 사태 윤석열한테만 사형이라는 말을 담는데, 윤석열은 이번에 어차피 사형당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얄미운 거야. 그래,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행여나 왜 안 나와 걱정하시고 답답해 하실까 해요. 그래 부글부글 봤자. 끓는다니까 네. 지금. 그래 오늘 봤자. 안 그래도 지금 그 한덕수 하는 꼴을 보니까 윤석열이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거를 기화로 삼아서 뭔가 또 이 내란을 계속 지속해 보려는 그런 듯한 태도인 것 같아가지고. 대선 이후에 조기 대선 치러지는데 이후에 무슨 내란을 지속합니까? 한덕수도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해주세요 그냥. 네. 물론 우리가 가서 이제 그냥 확 가서 뭐 하시길. 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고소당합니다. 고소는 내 한 몸 희생해서. 아니. 그거 팬 네. 다음에 뭐가 된다면은 막 가서 같이 패겠다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아나키스트들이 없냐고.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네. 그러셨겠습니까? 이럴 때 검찰이 좀 나서서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면 좀 낫겠다 싶어요. 근데 네. 별로 그런 반응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람에게,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조직에 충성한다.
근데 그 조직이라는 것이 윤석열은 조직이라고 말을 했지만 검찰 조직을 말을 그렇죠.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추앙하는 검찰 조직에 따라서 난 충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윤석열이 아직은 버티고 있고 한덕수가 꼴 같지도 않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전제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검찰은 마지막까지 좀 여기저기 눈치 좀 보면서 결국 저러다가 검찰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될 텐데 저러면 저럴수록 검찰의 종말은 가까워올 텐데 검찰은 지금 막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민주당한테 완전 잘 보이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검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우리를 기소청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고 격화시키겠다. 격화시키거나 그냥 그 경찰 입장에서 아예 본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럴 것인가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불소추 특권이 이제 제외됐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처음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바로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체포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분명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김성훈이 여기서 애매하게 끼어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왜냐하면 검찰은 아니, 수사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는 있다. 그리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22년도 그 김영선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최상병 사건 그 외압 의혹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분명히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그 뒤에가 이 부분을 주도한 것이 윤석열이다라는 얘기가 판결이 또 있어서 그렇게 났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무죄가 나온 이유는 손준성은 그냥 보고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보고받아서 이 일을 나쁜 방향으로 쓴 사람은 딴 사람 아니겠냐. 딱 보니까 그러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준성 너는 일단 무죄야라고 한 판결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주도는 윤석열이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 수사한다고 본인들이 안 했습니까? 하려고 하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만 나열해 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부르느냐는 거죠. 문제는. 네, 좀 모르겠어요. 언제 부를까 싶어요. 제일 우리 시민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의 그 선거 관련 소송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네. 기억에 남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별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박근혜 정부 때 그 백현동 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심한 압박을 받았고 그 위협을 느꼈다, 협박을 네. 받았다. 그러니까 압박이란 표현 대신 이제 협박을 받았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지 진짜. 그리고 무슨 그 김문기 씨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김문기 씨,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성남시장일 때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 아예 한 적이 없는데. 네,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마누라는 뭐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잣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는 선거법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꼽은 거는 두 개여서 너무나도 유치한 거. 왜냐하면 검찰이 애초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유치한 것을 꼬집었기 때문에 김건희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 외워보라고. 아 이거 3분의 1이라도 외우면 내가 봐줄게.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구약성경 다 외웠다. 우리 뭐라고 했죠? 뭐 아무튼 그 윤석열 특유의 톤으로 뭐 밤에 자다 일어나면은 맨날 뭐 책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밤에 일어나서 책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딱 카톡하고 있었더만 뭐. 맨날 보면 카톡하는 시간이 2시, 3시야 새벽.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랬다고 본인 입으로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그럼요. 본인이 표를 명백해. 받기 위해서 네. 김건희에 대해서 최대한 포장을 잘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선거 때 김건희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그렇죠. 개사가 논란이라는 그럼요. 둥, 뭐 고바나 컨텐츠 논란이라는 둥
도이치모터스면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무속 관련된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 왕자 쓰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3회 토론회에서 이제 3회를 쓰고 나왔었는데 이거 무슨 뭐 코바나 콘텐츠 아니 그 아크로비스타 어르신이 해준 거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언론가 많은 패널들 그리고 선배 그러니까 우리 장 기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따지고 그런 걸 보면 좀- 손에 왕자 쓴 게 뭐 동네 아줌마 할머니가 써줬다는 것도 이것도 보면은 허위사실 유포야 이거. 그렇죠.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아니 사실 검찰은 이것부터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한 말장난을 가지고 검찰에 기소를 할 거면은 아니 동네에 어르신이 이거 왕자 그러니까. 써줬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고 김건희 씨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라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거는 뭐 법정에서 이미 허위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원 한 장 피해가 아니라 국고에 수십억을 피해를 준 게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검찰이 이렇게 유치한 거부터 기소에 먼저 해라. 그러니까. 아니 해야지. 이재명과 똑같이 해라. 그렇죠. 그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나오게 되면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상인가 그렇게 음. 나오게 되면 선거 보조금 346억인가 340, 394억 394억입니다. 예, 이거를 물어내야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대선 이제 기간에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사무소를 네, 네.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아였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서도 좀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강남구 신사동, 신사동이 하나 네,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 양재동. 네. 이렇게 일단 두 선거- 군데가 확인이 네. 됐어요. 대통령 선거 불법 선거사무소가 운영이 됐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화랑인가는 거기 하나 하고 네, 네, 하나가 네.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의 법무법인 사무소가 네, 네, 있던 거 이 두 맞습니다. 가지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준석이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까지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네. 이건 빼박이란 말이야. 이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 윤석열 혼자만 할 것이냐,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개입됐거나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 이제 많은 그 대선을 운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침묵을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개입된 사실로 해서 선거 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394억 원 이거를 국민의힘이 다 뱉어야 됩니다. 다 뱉어내야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그 많은 것들은 사실 똑같이 윤석열한테 적용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윤석열은 더 많이 걸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더 많다는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선거법 위반 그 유치한 거 3개만 해도 이걸로 끝나요. 이재명은 그때 성남시장이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협박으로 느낀 거를 갖다가 무슨 뭐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이제 관련된 거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 윤대진 씨와 관련된 부분, 또 윤우진 씨 관련된 네. 부분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요. 하며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자기는 한 적 없다며. 그렇죠. 근데 한 게 이때 뻔히 나왔잖아요. 본인이 그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대장동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하는 건데 본인이 수사인데 이걸 다 덮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 토론회 그것만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검찰 몇 리플레이도 개가 얼마나 나오겠는데? 몇 개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끝났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음, 검찰이 근데 이게 다 검찰들 자기 자신하고 연결이 된 거라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검찰이 굳이 연결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지금 선배께서도 방송에서도 말씀 주셨겠지만 내란과 검찰은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그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장모 10원 저것도 검찰이 끼었다니까. 장모 10원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시는 생각해야 내가 봤어. 네. 이거는 봤어. 이게 저 장모 10원 그 건이 뭐가 걸렸냐면은 그때 그 경기도 그 양준가요? 포천인가요? 거기 네, 그 네. 무슨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장 병원이 걸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무장 병원 걸릴 때 나머지 다 그 감옥에 갔는데
그 윤석열 장모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각서 쓰고 각서 받아와가지고 그만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그 대선 나오기 한참 전에 네네. 검찰총장도 하기도 전에 네. 그 장모권을 빼주는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막 설명을 했었어. 그 파주일 거야. 아마. 파주 그 사무장 병원건 같은 경우에 관련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왔는데 그 한 사람 빠져나온 이유는 각서를 받고 나 빠져나온 거다. 그래서 나는 관련 없다라는 각서를 그 다른 사람한테 받고 그 사람은 빠져나온 거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윤석열 장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검찰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맞아요. 각서를 받고 빠져나왔다. 맞아요. 네. 예, 기자들한테 널리 알렸어. 그때도. 그때만 해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신경까지는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사후에 보면은 다 검찰이 개입된 거야. 그러니까 10원 한 장 피해 안 줬다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검찰이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일생은 다 검찰하고 관련돼 있어. 뺄래야 뺄 수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으면 검찰이 죽는다는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 대장동권만 해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 아유 진짜. 근데 검찰 내에서도 그냥 윤석열 라인의 검찰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검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반대되는 검찰이 어떻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한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라인의 검찰의 몇몇이 이게 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아주 매섭게 물어뜯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권이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슬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특검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필요한데 그래서 김건희 관련된 수사가 지금 상설특검이 지금 진행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특히 이제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꼭 보고 꼭 싶다. 봐야 되겠다. 이번에 내란이 종식되는 것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겠지만, 그러니까 개헌 얘기 하지 말아라. 내란 종식 그 다음이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내란의 종식은 그래야지 내 속이 좀 뚫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느냐. 원인의 한 70~80%는 김건희 때문이고 실제로 내란을 김건희가 좌우했을 것이다라는 의심도 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엄령까지 했다. 네, 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들 달았을 때는 김건희 얘기가 꼭 외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구름처럼 무슨 뭐 푸른 파우치라고 디올 파우치라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서도 MBC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노상원 수첩에 밑줄을 그으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같이 했어. 이거는 노상원이 혼자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와 얘기를 한 것이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기 집권 플랜이 있었고 노상원 수첩에, 그리고 이제 삼선 개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후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 김건희가 여기에 좀 맞아 떨어지고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에서도 어떤 무속이라는 것이 같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 사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김건희가 진짜 몰랐겠느냐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지금 혹시 정말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 것인가. 그럼요. 네. 아니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모르겠으나 그 김건희 그 사무실 호바나 콘텐츠 주로 드나들었던 분 중에 나 노상원을 거기서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그 증언이 아직까지 이렇게 일관되거나 또렷하지 않아 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 노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군에 있었던 사람이고 꽤 높은 자리에 있었다더라. 네. 주변에서는 장군이라 부르더라.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무속인이니까 무속인들 같은 경우 무슨 장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방송에도 백마 장군님 들어오시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가 싶어가 좀 헷갈려서 아리까리하다. 그런데 난 그 사람 본 것 같다라는 그런 증언이 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모르지. 이거 무슨 그러니까요.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의혹만 제기됐어도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이 뭐 나중에는 하기를 뭐 바라죠. 그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은. 근데 지금은 너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뭐 상설특검법 많이 아실 겁니다. 상설특검법이 수사 대상 11개입니다.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냥 본회의 통과가 이미 된 바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여기에 이제 상설특검법에 들어간 것은 명품계 수수 의혹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임성근 구명 로비, 우리가 지금 살짝 빠져 있었던 임성근 구명 로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로 사태. 네, 그렇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삼부토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이제 그 관련해서 뇌물 받은 그렇죠. 상황들. 후원금이나 네, 광고비가 후원금, 사실은 광고비, 뇌물이 아니냐. 네네. 아니, 그게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100% 뇌물이에요. 검찰총장일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중앙지검장 때부터 이제 많이 뭐 돈이 들어왔다 언론 보도 나오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돈이 많이 들어온 걸로 되게 그 전에는 그렇죠. 별로 안 들어오다가 후원금이 갑자기 껑충 뛰었다라는 거는 맞아요.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명태균 사건은 수사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검찰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 그러니까 공청 개입이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검찰이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권이 없다고 그동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관련돼서 직접 수사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빠져있다라고 검찰이 좀 이렇게 핑계를 댔다가 걔네도 웃기네. 네, 그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는 수사권이 있지만 여론조사는 좀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마음 먹고는 맞아요. 핑계를 이것저것 대는 거네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냐? 이건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한 거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따져서 물어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러면서 좀 말을 흐리기는 했습니다. 죄명을 직접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핑계가 참 찬란해, 얘들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갑자기 급물살을 탔죠. 2월 2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2월 26일부터 김건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데 김건희가 왜 안 나오지? 그러면 나와야 정상인데. 김건희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선 2월 26일 날 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그 명태균 게이트를 이송했잖아요. 이첩을 했죠. 네. 그것이 2월 26일 이후예요. 네. 갑자기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도 여기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직접 부른 건 아니고 오세훈한테 후원을 하는 사람을 이게 김한정 씨를 수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해서 불러서 조사를 한 바도 있고 이게 이제 중앙지검에 이송을 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굳이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창원까지 내려가서 명태균을 만나서 이제 수사를 했다. 이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지금쯤 소환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벌써 그리고 나서 깜깜무소식이에요. 한 달 반 이상을 버티고 있는 거네. 그리고 나서 깜깜무소식이고 갑자기 나왔던 것이 이제 2월부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와 소환 일정 조율 중이라는데 오늘이 4월 8일이에요. 근데 2월부터 그런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4월 초에 나왔어. 4월 초. 검찰이 이제 지금 여론을 떠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할까 2월 말까. 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소환 조율 중에 있어. 아니 검찰이 언제부터 두 달 가까이 무슨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뭐 소환하겠다고 이렇게 조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찰이 뭔가를 하고는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기 같기도 해요. 시간 끌기 같죠. 그러니까 네. 검찰은 지금 어쨌거나 자기들 작살나게 됐으니까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윤석열을 어떻게든 자기들 좀 구해주고 싶기도 한 마음도 있고 적어도 뭐 윤석열 죽이는데 동참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실실 그래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아, 명태균 씨한테 그때 이제 김건희 씨이나 윤석열을 직접 받았다는 그 여론조사 그게 거의 81회였었죠. 근데 거기 81회인데 미공표가 23회, 공표가 58회나 됩니다. 야, 네. 엄청난 거예요, 그거. 네, 이걸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한 거예요. 무상 제공. 그런데 이거 모든 자료를 검찰이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그게 있다. 네. 적게 해도요 80회 정도면은 적어도 10억 이상이 될 거예요. 적어도 10억 이상일 거예요. 10억이요? 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여론조사 아주 네. 싸게 해도 뭐한 1000명 정도만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아, 그렇죠. 1000명 정도 해도. 전화비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것도 뭐 여기는 안심번호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안심번호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근데 더 들어가지. 근데 안심번호를 당연히 안 있겠죠. 왜냐면 조작해야 되니까요. 조작해야 되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뭐 그냥 그리고 22년도 김영선 씨 공천개입 네. 의혹에서도 뭐 그냥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붙여 라는 그러니까. 녹취록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 공천 공천개입 개입이네. 명확한 겁니다. 명백하죠. 아주 명확해요. 네.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또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선인 밀으라고 뭐 잘 될 거야. 지켜보자. 밀으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미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또 명시로부터 그 대선 지지율 등 여론조사 같은 것을 결과를 김건희 씨가 받았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실. 그리고 네. 공표하지 말란 걸 막 공표하고 네. 다녔다. 네, 이거를 이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실을 이미 다 검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이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왠지는 알 것 같아요. 민주당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우리 검찰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들 윤석열이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자기들의 생명도 빨리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좀 질질 끌려고 하는 것 같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 또는 검찰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지명하는 어떤 사실상 지명한 후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밀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살아나는 방법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나올 것 맞아요.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검찰이 대선 후보 이번에 조기 대선 후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법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렇죠. 일부 나오고 법 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탄핵되고 없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아예 없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혼자 사건을 본인이 핸들링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그 이창수가 얼마 전에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뭐 심우정이랑 뭔가 할 텐데 사실 심우정보다 더 독한 놈이 이창수라 이창수가 더 나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창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돌아왔잖아. 복귀했잖아. 아, 네, 네, 그렇죠. 헷갈려서. 근데 이제 심우정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본인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명태균 수사 있잖아요. 명태균 수사 이제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대해서 갑자기 검찰이 이걸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나서는 것이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되게 잘해서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 명태균 수사를 잘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김문수요 쉽게 말해서 김문수가 국힘당 내에서 아주 무혈 입성을 하려면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설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오세훈이나 홍준표를 잡을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명태균 카드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딱 고선이다. 어떻게 보자면 김건희는 수사 안 할지도 모르겠어
하는 척만 하고 이런 김건희를 수사를 안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혹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수사는 무조건 됩니다. 해야죠. 안 되면 네. 특검 민주당이 지금 11가지 특검 넣은 그러니까 것도 있잖아요. 검찰의 상서 생각은 특검. 네. 김건희를 띄우지만 네. 실제로는 김건희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명태균과 오세훈, 명태균과 홍준표 여기에만 집중을 하려는 실제로는 그래서 뭐 연기는 김건희를 띄우지만 실제 이들이 겨냥하는 거는 그쪽이 아니겠느냐, 김건희하고 좀 별개 쪽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한뚜껑이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안철수도 있고 유승민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한테는 뭐 약간 유승민은 지금은 어떻게 출마를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선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는 이미 사무실도 다 냈고요. 사무실까지 냈대요? 네, 한동훈도 이미 사무실을 다 냈습니다. 네. 한동훈 낸 사무실은 역대로 당선이 됐던 그 대학빌딩. 대학빌딩. 대학빌딩 안 팔아주려고 지금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재명보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더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들 이너서클 내부에서는 한동훈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경선에서 안 돼. 별짓을 해도 안 돼. 경선은 50대 50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 측을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동훈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준표와 오세훈인데 이 둘을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는 사람 이 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둘을 좀 제끼고 나면 그나마 김문수한테 그러니까 검찰이 김문수가 약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뜨게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핸들링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보여지죠. 합니다. 네. 참 저는 김문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많이 놀래요.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됐을까. 김문수를 옛날 옛적에 우리 박노해 시인이 그렇게 김문수를 배신자라고 욕을 하더라고. 그런데 다들 그때만 해도 박노해가 좀 과하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세상에 일제 식민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그쵸. 있는지. 지금 김문수가 윤석열 이제 정부였을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오늘 사임을 했어요. 오늘 사임을 했더라고요. 네, 조기 대선 출사표를 막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 저 먼저 꼽을게 지금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그 정권의 대통령이 내란죄로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위헌으로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 때문에 네, 그렇죠. 탄핵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는. 대통령이 되겠다,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출사표를 아주 강하게 던졌는데 이 사람은요 우선은 우리가 김문수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토론회고 하고 그러면 분석도 하겠지만 우선 김문수 하면 막말 망언이 너무나도 뱉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식민지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본 시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나라가 한국 어디 있었냐? 시민이었다는 거지, 뭐. 아니 그럼 나라도 없고 그랬으면은 그때 그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주장할 거면 독립운동가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반역자 말 그대로 그럼 그렇게 되는 반역자입니까?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내선일체 주장하고 완전히 똑같이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솔직히 이 발언만 놓고 보면요. 내란을 배제한 그동안 윤석열의 막말과 비교했을 때 더한 놈입니다. 이 놈은. 그렇죠. 아니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놈이에요. 미친놈이지. 아니 참 미친놈 아니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참. 지말 맞다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으며 그래서 일본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은 나 같아도 일본 국적은 가지기 싫으니나 차라리 중국 국적 가질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장관이 이것도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잖아요. 네.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할 말이었다면 적어도 그럴싸한 근거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라니
아니면 말고 이러려고. 아니 이거는 임시정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임시정부 주석의 정체성을 아예 망가뜨리고자 하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 윤석열 극우들 일부 극우들이 좋아하는 말을 일부러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순국선열 독립운동을 아주 매우 폄하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 마음이다. 네. 그리고 김문수 같은 인간은 저는 한동훈은 절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 측에서 유승민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후보가 그나마 낫겠다는 그나마 것이 좀 낫다는 왜냐하면 거죠. 최소한 내란 동조범, 내란 방조범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이나 김문수나 근데 뭐 고만고만 하기는 합니다. 고만고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나 동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김문수는 본인이 이번에 내란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사실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듯한 이 내란 사범이나 똑같은 말을 해왔어요. 김문수는 내란 방조범이에요. 동조까지는 아닌데 방조범이 맞습니다. 찬송 내란 선동범인 거죠. 방조 선동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총살감이다라고 했던 놈이 이 놈이에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것이 22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네. 이거 그렇게 얘기했고 19년도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자유한국당 주체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총살감이다 생각한다. 네. 진짜 총살감은 김문수인데.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총살감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만약에 김문수가 집권한 김문수 정권이 된다면은요. 또 쿠데타가 난다고 봐야 돼요. 총은 쉽습니다. 총살은 쉽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대신 총살도 생겨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은 극좌에서 극우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본인은 사람이 진짜 극좌는 맞았나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되게 웃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정신 논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고문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나라는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 안기부 지하실에서 그렇게 많이 고문을 당했대요. 아주 추악한 그런 고문들을 당하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제정신을 잃은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럼 그런 정신이 얘기도 해요. 혼미하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큰일 나오면 안 나죠.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약간 그 이상한 제스처를 하고 비행기에 올라섰을 때 이제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네. 건강상의 문제도 건강에 비판을 문제가 했잖아요. 있다고. 김문수는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참 그 국민의 우리가 측에서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권좌에 앉았을 때 어떤 사고가 생긴다는 거 잘 알게 이번에 역사는 알았잖아요. 반복되기 때문에 윤석열만 봐도 너무나도 네. 선명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김문수를 그렇게 해서 내세우고 싶은 거겠죠.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을 컨트롤하겠어요? 아니면 홍준표를 컨트롤해요? 못하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만만하구나 얘가. 제일 만만하죠. 어. 제일 만만하죠 지금 심신미약 상태. 가장 그러니까 말하는 거 만만하지 보면 않습니까? 윤석열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네. 그리고 전광훈하고 그렇게 거의 짝짝꿍처럼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 윤석열이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이고 그나마 김건희나 윤석열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수지 싶기도 해요.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렇지. 네.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도 김문수는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말을 줬다가 이렇게 붙입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명확하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나. 근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축켜 세우고 싶은 사람은 저렇게 막 띄우고 자신하고 조금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이 내란 수계라고 하면은 전광훈은 극우 폭력 세력 수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국민 발동권이라고 했나요? 국민 저항권요? 국민 저항권. 국민 저항권 그 얘기한 다음에 서부지법 그 난동이 났잖아요. 저항권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 저항권을 쿠데타 일으킨 놈을 위해서 저항권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저항권을 쓰지. 쿠데타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저항권이라는 말 안 써요. 그렇죠.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아니 김문수는 진짜 비겁한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국민 저항권을 외친 그 본인이 대한민국 자유주의 수호자 목사 정강훈 얘기했으며 정강훈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청년들이 서부지법에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다 경찰한테 잡혀가고 이제 재판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그러니까 가서 지라도 없습니다. 가서 뭐 저도 못 돕든가 들었습니다. 하지. 근데 그 김문수는 과거에도 말이 참 심했어요.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 그 사태 있을 때 노조를 보고 자살 특공대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보면서 미친놈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가 노조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 노동자들이 오직하며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하며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지가 뭐라고 뭐 자살 특공대라니.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파업하는 그 노동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이 미친놈의 자리를 윤석열이 만들어준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가 뭐라고 했냐면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폭탄이 특약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월급도 못 받고 나 일하는 노동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파업하는 그 노동자들을 향해서 야, 이 손해배상 돈으로 왕창 그러니까. 돈으로 손해배상 해야 되는 이 폭탄이 너희들한테는 특약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거 불과 22년도에 이 말을 했었어요. 네. 세월호 가족들한테 대해서도 엄청 또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죽음의 구판이라는 둥 어쩌다는 둥. 아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 아마 권력을 가지고 뭐 누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쌍용차 노조를 향해서는 2009년도에 경기도지사였을 그러니까. 때 자살 특공대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여성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꼭 여성이 이래야 됩니까? 이거 2018년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요새는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잘 씻지 않습니까? 김문수 당신이 쓰시란 말 안 해도 다 씻는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근데 여성은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얘기를 2018년도에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것도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였을 당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세월호 죽음의 구판 버린다. 이것 또한 똑같이 서울시장 후보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보니까 젊은이들은 꼭 애를 낳아야 한다, 애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3년도 불과 얼마 2년 안 전에 됐네.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냥 김문수가 옛날에 망언하고 전 옛날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게 아니고 불과 23년도 경사노위 위원장일 당시에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애를 낳아야지 개를 끌고 다니느냐고. 아니 이 얘기 23년도에 들었을 때 저는 뭣도 모르고 20대 초반에 그냥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저 뭣도 모르고. 만약에 저도 30대 때 결혼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은데. 물론 결혼은 뭣도 모르다는 거예요. 네, 진짜 뭣도 모르고 했고 결국에는 저의 모든 인생의 반은 너무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가 좋은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딸 자식들이.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에 23년도에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야,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싶어.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봐. 왜냐면 너희들 정권에 되면 만들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젊은이들이여 뜨겁게 사랑하라. 아니, 그러니까 애를 낳아라. 젊은이들의 절반 정도가 직업이 없고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 또 절반은 비정규직이에요. 이들한테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참 고통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라고 하는 거고, 아니 나라도 그 상황이면 하기 힘들 것 같아. 하다못해 내가 이제 막 취업을 했더라도 정규직이었다며 그래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업도 없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비정규직이고 그러면은 결혼이고 뭐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경선을 이룬 다음에 대선 후보가 돼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이제 토론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헛소리 여전히 할 겁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문수한테 20대 남성들이 그렇게 또 열광을 한대. 아니 도란 거 아닌지 모르겠어. 바보들이야 바보들. 왜요? 몰라. 바보들이에요. 윤석열한테 열광했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 20대 이게 20대 남성들 다는 중에 아닐 겁니다. 상당수가 보면서 얘들이 뭔가 크게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 20대 남성들이에요. 전쟁 났을 때 네. 제일 많이 피해를 전쟁 볼 사람. 끌려가잖아요. 네, 20대 남성들이에요. 왜 자기 죽을 짓을 모르고 왜 자기 발등 찍는 짓을 하는지. 이상하네. 그럼 그럴 때 볼 때마다 참 어느 놈이 이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누구 말 같다나 이상하네. 김문수 같은 놈의 선동이 제발 좀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당부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예전에 김문수가 저렇게 막말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노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대꾸하지 않겠다. 김문수 씨, 귀찮으니까. 그냥 당신을 살던 대로 극우 유튜버나 하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한테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 나온다고 깝죽대지 마시고 그냥 지금 윤석열 뒷배 믿고 지금 나와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김문수 정치는 끝났었어요. 그런데 끝났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둘이 되게 코드가 잘 맞아서 지금의 김문수가 장관 자리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라이인 거 김문수나 저는 김문수한테 사람 또라이라고 김문수나 생각하는데 윤석열이나 그냥 극우 유튜버 하다가 김문수는 계속 유튜버 하시고 약간 치맥기가 있는 사람들이요.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은 사형 당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참 기어 나와가지고 나라를 참 속 터져. 그래도 오늘 방송 내용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수사받고 김건희도 수사받고 김문수는 글쎄요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답답하지 않고 우리가 즐기면서 좀 이 시간을 길게는 지금 이제 55일이죠. 길게는 55일인데 그냥 즐기면서 보셔도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답답하지만 또 뭔가 서서히 우리가 또 활로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확 뚫리지 않는다는 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좀 더 네. 기대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요. 심우정이 지금 있는 한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심우정 탄핵 이제는 그렇죠. 줄 탄핵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특검 또 한 것처럼 심우정 탄핵이라든지 그 부분도 최상목도 여전히 좀 이렇게 민주당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 탄핵이 돼야지만 검찰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소환될 거냐, 윤석열이 조사를 받을 거냐는 결국에는 심우정을 잡아뜨려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장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한덕수, 심우정, 최상목 이들이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누구는 이주호는 낫느냐? 이주호도 그럼 날리면 돼. 왜 날리지 않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후보가 더 나쁜 놈이라서 또 일을 못한다? 그건 변명이에요. 그건 참 그렇게 탄핵되면 동력을 잃을 겁니다. 그들도. 그렇죠. 예. 네.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금요일 날 뵐게요.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